1942년 영국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함인 티르피치를 무력화하는 작전을 구상한다. 이를 위해 티르피치의 수리 시설이 있었던 생나제르 항구 시설을 파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독일군의 삼엄한 방어로 인해 공군과 해군은 작전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코만도에게 임무가 주어진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코만도가 내놓은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었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현대 특수부대의 시초로 불리는 영국 코만도의 활약상을 자세히 알아본다. 특수한 임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특수부대.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하리라 기대는 안 했지만 요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저희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은 코만도의 활약,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특수부대가 남아있다는 것, 여기서 뭔가가 시작됐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코만도는 처음 만들 때 사실 특수작전 개념이 왔다 갔다 했는데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이름부터 정해놨는데 폭풍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태풍부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중대급 또는 대대급으로 강습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강습한다. 어디를 할까? 그래서 최초의 부대가 노르웨이의 로포텐 군도라는 데를 쳐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제 좀 외진 데를 쳐야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치는데 거기 목표물이 좀 창피한 얘기인데 어유공장이었어요. 어유공장이 뭐예요? 거기가 청어 고등어 같은 게 많이 나니까 생선 이게 짜서 기름 만드는 데였어요. 그 기름으로 뭐예요? 비타민, 영양제. 옛날에 우리 왜 네네. 먹어봤잖아. 네네네. 생선 비린내 오메가 3 나는. 많은 거. 네네. 핑계는 독일군의 건강을 건강 약품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게 화약 재료로도 들어간다는데 아무튼 이거는 실험적인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500명을 투입하고 기란내 요원으로 노르웨이 소대원 50명을 투입을 해요. 네. 그래서 들어가는데 간단히 말하면 성공은 해요. 목표물 이제 폭파하고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독일군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습침투였는데 이렇게 딱 갔더니 마을 주민들이 다 나와갖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얘들은 그냥 하선에서 가서 공장 저기 있다고 가서 공장에다 폭탄물 설치하고 뻥 터뜨리고 박수 받으면서 돌아왔다. 그럼 코만도만의 그런 그 특수한 강습 작전도 있었나요? 이게 작전명이 체리엇인데 하여간 영화 같은 특공 작전으로는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나오고 너무 유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나자르라는 게 이제 프랑스 해변의 그 루아르강 하구에 있는 항구인데 당시에 여기에 최대 규모의 도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버트 계류장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웃기는 얘기인데 당시 독일군이 왜 비스마르크라고 세계 최대 전함을 만들잖아요. 네. 그게 잠수함을 하나 또 만드는데 티르피츠라는 배를 또 만들어요. 근데 비스마르크는 대서양으로 나오다가 격침됐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셨잖아요. 예. 티르피츠는 더해요. 노르웨이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못 나가고 있었고. 아예 못 나오고 있었는데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지. 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어딜 갈까? 영국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 네네. 그 배가 있을 항구는 이 나자르항밖에 없다. 거기 도크가 크니까. 그리고 수리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나자르항을 폭파하면은 제가 못 나오겠지. 좀 멀리 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자르항을 폭파하기로 하는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왜 공습이나 이런 걸 하지 왜 이걸 코만도를 보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국군도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야, 이거 도대체 그 건성거 드라이독을 어떻게 하면 못 쓰게 할까? 다각면으로 연구를 했어요. 네. 육군한테도 야, 아이디어 짜. 공군한테도 아이디어 짜. 해군한테도 아이디어 짜.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의견이 그러면 해군이 잠수함을 운영해서 어뢰를 좀 쏘자. 네. 이 건성거의 수문만 이 분량으로 만들어도 한동안 네. 못 쓰거든요. 그렇죠. 다시 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어뢰 공격이 가능한가 봤더니 어뢰 공격 못하게 잠수함 방어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뢰 공격은 안 되겠고 그러면 함대를 보낼까? 근데 해안포가 너무 빽빽해서 함이 다가가기 전에 오히려 격침이 당하게 생긴 네. 거죠. 그래서 해군은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백기 들었고
공군이 야 그럼 공군이 하면 되잖아. 공군이 하면은 그래도 그 건성거의 수문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폭탄이 뭐 좀 맞겠지. 거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당시에 폭격의 정확도가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 2,000발 떨어뜨리면 그 주변에 들어가는 게 뭐 100발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건성거의 수문을 명중을 시켜야지 그게 네네. 불능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바로 옆에 그 독일군의 잠수함 사령부도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방공포가 빽빽히 들어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낮은 고도로는 도저히 폭격이 안 되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공군도 100기. 그럼 육군이 남았잖아요. 자, 네. 육군 니네가 한번 해봐라. 계획을 한 글자도 안 돼요. 육지라면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러면은 코만도가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코만도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독일 군함하고 되게 비슷하게 개조를 해서 야간에 독일 군함인 척하고 들어가서 한 척은 건성거에 충돌을 해서 네. 이 함수 부분에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폭파시키고 다른 한 척으로는 탈출하겠다. 자살이죠. 그냥 그거 자체가 자살이에요. 약간 그 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안 보이면 남들도 안 보이겠지라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군종에선 야 이거 현실성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코만도의 열혈 지지자가 처칠이었죠. 네. 해군은 아무리 봐도 이거를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유보트 잡기도 힘든데 구축함 2척을 줘? 그럼 가면은 분명히 못 돌아올 밴데. 이거 들어가면서 바로 갈 건데 가요. 뭐. 그래서 타협을 했어요. 처칠이 등 뒤에서 안 줄 거야? 정말 안 줄 거야? 이러고 있으니 당연히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구축함 중에 제일 작전에 쓰지 못하는 게 뭐냐? 1차 세계대전 때 미군한테 공여받은 구축함이 있어요. 네. 그거 한 대 줄게. 아니 코만도는 그랬죠. 아니 우리가 2척 필요하다고 했잖아. 빠져나올 게 있어야지. 해군에서는 우리 2척이 여유가 없고 대신에 고속정들을 뭐 10여 대 줄게. 그걸로 병력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코만도는 가면은 못 들어올 작전인데 그래 그러면 배라도 받았으면 하자. 그리고 코만도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독일 해군의 암호를 그리고 암호문을 다 해독을 하고 있었어요. 야간에 들어가면 야간에 이제 소통을 하는 거는 암호로 통신을 하든 네. 배랑 백길이 그러니까 배랑 지상이랑 통신을 하든 아니면 발광 신호예요. 네. 근데 발광 신호가 이제 암호에 따라서 그날 변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낱낱이 알고 있었어요. 밤에 배가 형상만 비슷하면 독일 군함인 척하고 쓱 스며들 수 있겠다. 그래서 누가 여기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당시에 중요한 지역이면 독일 해군이 계속 순찰을 돌겠죠. 그러겠죠. 그들이 언제 몇 대가 순찰 도는지 또 암호 해독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피해서 갈 수 있겠다. 그때 당시에 해군도 그 이야기를 했대요. 해군에서 많은 병력이 차출돼서 이제 군함을 고쳐야 되잖아요. 네. 주어진 시간이 10여일뿐이 안 돼요. 10여일 안에 연도를 자르고 그러니까 미국 군함을 독일 군함처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알겠는데 들어가는 것까지는 신이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지? 그랬더니 코만도의 지휘관들이 그랬대요. 나오는 거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 일단은 들어가는 게 중요해. 나올 생각 없구나. 들어가는 원래 것도 신이 도와줘야 되는데. 계획은 그 어뢰정들에 태우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직 자체는 침투조와 철수조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알아서 나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죠.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쓰는 이름절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잘. 네. 계획은 다 잘 세워놨어요. 그래서 구축함 한 척에 그러니까 함수에 4톤이 넘는 폭약을 그것도 잘 숨겨놨어요. 네. 왜냐하면 충돌을 하면 한동안은 배가 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독일군이 그 안을 수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수 부분에 잘 그 폭약을 감춰놓은 구축함 한 척 그리고 이 고속정들. 그래서 구축함은 어차피 가서 돌격을 해가지고 이제 폭발을 시킬 거니까 네. 계획 자체는 이거였습니다. 구축함은 가서 충돌을 하고 구축함에 타고 있던 병력들은 내려서 그 주변의 주요 시설들, 수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지하에 있는 연료 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고속정에 있던 이 병력들은 내려서 추가 병력, 그러니까 독일군의 지원 병력을 막고 그리고 이 다른 그
구축함에 있던 병력들이 모든 작전이 끝나면 이들을 퇴출시키는 그런 이원화된 작전을 한 거죠. 이 정도면 헐리우드인데요. 네. 완전 헐리우드죠. 정말 행운이 계속되지 좋아져요. 않는 한 네. 할 수 없는 네. 일이었습니다. 근데 작전이 진행되고 처음에 계속 행운이 따라줘요. 이 건성고로 갈 때까지 포대들이 독일군의 포대가 해안포가 쫙 깔려 있었어요. 80문 이상. 계속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서 심지어 경보 사격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발광 신호로 벌써 암호를 달고 있으니까 독일군 암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독일 함정이다. 그리고 지금 수리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목표 앞까지 무사히 갈 수 있어요. 오,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거의 앞에 가서 이제 돌입을 할 찰나에 이 독일군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레이더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함대가 뜬 겁니다. 조그마한 배까지 다 보인 거죠. 아, 고속정까지 다 보이니까. 뭐야? 야, 쏴! 어, 그래서 이제 독일군의 사격이 시작이 됐어요. 구축함은 이제 야간이니까 우리가 뭐 요새야 GPS가 있지만 그땐 GPS가 없잖아요. 네네. 그냥 한 지점을 보고서 쭉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방향으로 독일군이 계속 사격을 해왔죠. 네. 우리 함수에 뭐가 있습니까? 4.4톤이 넘는 폭탄. 그거 터지면 끝이에요. 네. 정말 다행히도 대구경 탄엔 한 발도 적중이 안 되고 대신에 이 뭐 마스트나 아니면 위쪽 상부에 소구경탄, 중구경탄 이 독일 탄들이 막 그 근데 장렬을 한 거죠. 폭탄에 적 총알에 피격이 되면 터져요? 어떤 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폭약이 어떤 폭약이냐에 네. 따라 다른데 그때 설치한 폭약은 충분히 터질 수 있는. 뭐 예강탄이나 수레였다고 그러던데 수레 큰 폭탄이 없으니까 수레에다가 시한 장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접촉하면 터지죠.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터져버리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돌입을 해서 다행히 이 구축함이 이 건성거에 부딪혔어. 수문에 정확하게 올려놔요. 그리고 그 배를 그대로 놓으면은 독일군이 나중에 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에 밸브를 열어서 일부러 침몰을 시킵니다. 독일군이 못 빼게.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기로 했던 계획 그대로 해요. 그런데 이 고속정들이 문제잖아요. 네. 작은 배들이니까. 네. 계속 독일군의 포화에 한 척 한 척 침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함에서 도저히 이제는 물론 그 피해를 더 감수할 수 없으니까 물러나자. 왜냐하면 원하는 임무는 다 수행을 된 네. 겁니다.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구축함을 정확한 위치에 올렸고 뭐 수문을 조작하는 장치들은 파괴했고. 근데 그 인원들 어떻게 해요? 구축함에 있는 인원들. 그렇죠. 그 구축함에 있는 인원들 그리고 그 이미 소형 침투한 코만도 대원들. 그 100명 이상이 아직도 교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살리려면 해상에 있는 인원들도 희생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 남아있는 인원은 그냥 육로로 탈출해라. 육로를 다 막고 있는데 어디로 어디로 탈출해요? 탈출해요? 사실은 명령을 그냥 내린 거지 니네들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지 사실. 미안하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까지 그 구축함, 폭약이 실려 있는 구축함이 폭발이 안 된 겁니다. 폭발이 안 되면은 사실은 다 쓸데없는 희생이죠. 작전 실패거든요. 네. 이들을 포로로 잡은 독일 장교가 이들을 신문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게 뭐 특수부대 이 정도 특수부대 한 애들이 왜 이렇게 침울하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혔으니까 얘네들이 사기가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잡혀있는 애들은 터질 때가 됐는데 왜 안 터지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터졌는데 그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독일군들이 다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전리품인 구축함 위에서 배에 구축함에 있었구나. 사진 찍고 실내 수색을 하고 전리품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4톤이 넘는 폭약이 뻥 하고 터지면서 원래 작전 목표였던 건성거의 수문이 완벽하게 파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러 갔던 대부분의 육상에 있던 군대들도 전사를. 같이 구축함과 함께. 한 대부분- 100명 가까이 죽었다고. 아까 그 포로들이 되게 침울해하고 네네.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폭발이 뻥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기 부하들이 산산조각돼서 날아가는 걸 봤던 독일군 해군 부사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니네들 내가 다 쏴 죽일 거니까 여기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다시 나간 거죠. 그때부터 코만도는 웃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코만도도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거죠? 두 갈래 길의 가능성으로 자연 분화가 돼 가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는 못 드렸지만 성공한 작전으로는 대개 뭐 5인조, 7인조 이렇게 들어가서 뭐 포대를 격파한다거나 포대를 폭파한다거나 또는 사령관 납치한 건도 한 번 있었고 네. 근데 사실 그런 작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코만도만 들이밀어서 불가능한 작전에 집어넣어서 그냥 소모시키고 니들 빠져나오고 그랬더니 걔도 무슨 재주로 빠져나와.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상륙작전 할 때 이런 임무를 맡겨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보자. 이런 발상까지는 갔던 거죠. 이러한 어떤 코만도의 성공과 실패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코만도는 해체가 되고 이러한 모든 정신을 이어받고 새롭게 탄생하는 부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하다가 깨닫는 게 정규준에 가까울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특수작전이란 무엇냐라는 어떤 그 형태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특수작전이 성공하려면은 기동이 보장되는 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특수한 포대를 점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게 후방을 괴롭혀서 얘들이 오판을 하게 되고 병력을 낭비하고 전략을 낭비하는 거다. 백소이섬 기습하고 나서 노르웨이에다가 사단 부여놓고 연합군의 상륙 지점 오판하듯이 헤집어서 착각하게 만들자.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성공했던 게 사하라에서 소위 영화에서 나왔던 사하라 특공대 같은 거였고요. 그게 SAS의 시작입니다. 코만도가 그냥 휙 해체된 건 아니고요. 육군 코만도는 해체됐고 그리고 그 해병의 코만도는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영국의 특수부대 코만도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느 날 최강의 특수부대 SAS에 관한 이야기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특수부대건 뭐 일반 뭐 병과의 우리 군인분들이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근무를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군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